자, 남자분이잖아요. 비포 보시면 딱 특징적인 거 있죠. 이마 주름. 이분 얼굴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이 드신 분 아니에요. 젊은 분이에요. 근데 젊은 분도 불구하고 이마에 이거 진한 주름 보이시죠? 그리고 눈동자도 이렇게 반 이상 감겨 있고 눈썹도 막 이렇게 치켜뜨고 있어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모르시는 이제 부모님들은 야, 너 이마 그렇게 주름지고 눈 뜨지 마. 너 그렇게 뜨니까 안 돼. 너 왜 이렇게 졸려 보이니 눈 좀 크게 떠. 막 이렇게 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혼내시면 안 돼. 이거는 선천적인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 눈썹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왜 올라가 있냐면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동자가 이렇게 있고 눈썹이 지금 이분은 눈썹이 여기 있어요. 한참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눈 뜨는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 눈썹 밑에 여기에 눈 뜨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으로 눈을 떠줘야 돼. 이렇게 눈동자가 까맣게 많이 보이게. 근데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근육이 약해. 이 근육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 근육, 이 이마의 근육을 치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 치켜 올리는 거죠. 얘로 치켜 올리는 거. 이거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미 이렇게 주름이 진하신 분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실 때부터 눈이 이렇게 덮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자꾸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눈을 뜨면 눈이 피부가 이만큼 덮여 있어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눈썹을. 그러니까 눈썹이 자기가 올릴 수 있는 최대만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썹의 가용 범위도 어떤 분은 진짜 이렇게까지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눈하고 눈썹 간의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럼 이분은 지금 피부 하나도 안 덮였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는 최대 가용거리 눈썹이 여기만큼만 올라요. 저도 생각보다 눈썹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눈썹이 진짜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피부는 하나도 안 덮여 보이지만 이마에 이렇게 두 줄이 아니라 훨씬 많은 주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피부가 덮였으니까 또 내가 눈 뜨는 힘이 약하니까 이 이마의 근육으로 눈을 열심히 치고 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 그렸잖아요. 보통 한 1mm 정도 덮이는 걸 저희가 이제 목표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이게 눈이 휘둥그레지니까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약간 더 덮이게 해놔요. 거기에 본인이 좀 더 이마 눈을 교정해 놓으면 눈을 힘을 딱 주면 더 떠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교정을 해놔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보면 이 눈은 되게 졸려 보이지만 이 눈도 좀 덮여 있긴 하지만 졸려 보인다는 생각 안 드시잖아요. 이 정도 저는 교정을 해놔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저는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눈동자를 더 많이 교정하겠죠. 그게 이제 눈매 교정이에요. 이분은 진짜 밤까지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마 주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이제 이 눈과 이 이마의 기전 관계를 아시는 분들은 아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톡스 절대 안 놓죠. 놓더라도 이마 저기 위에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마에 이 두 주름은 쓸 수 있게 살려 놓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름 사이에다 보톡스를 낮게 놔서 얘가 주름이 쫙 펴지는 순간 이제 눈은 이렇게 돼버려요. 덮여요. 이제 요거 4개월 동안 아무리 치켜뜨려고 해도 이제 치켜뜨지 않아죠. 나는 열심히 힘을 주는데 안 치켜뜨려. 그러면 두통까지 와. 그러니까 보톡스 한 방도 되게 조심히 마시라고 제가 누누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심하게 이마를 쓰시는 분이 보톡스 잘못 맞아버리면 되돌릴 길이 없어요. 4개월 동안 그냥 눈 이러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이마에 눈은 내가 눈썹에 힘은 계속 주는데 안 떠지니까 막 두통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톡스 너무 간단하게 그냥 퍽 맞으면 되지 뭐 보톡스 주름 펴주는 거 뭐 어렵나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마 보톡스 맞을 때는 저는 이제 눈썹을 눌러서 눈에 힘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눈썹을 하나도 안 쓰고 눈 뜨시는 분은 좀 낮게도 놓지만 눈썹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쓰시는 분은 이제 그 높이에 따라 아주 이마 완전 위쪽에 놓기도 하고 중간 놓기도 하고 그걸 꼭 체크를 해서 놔드려요. 그만큼 보톡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눈매 교정. 눈매 교정이라는 건 뭐냐면 눈동자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 이만큼 덮여 있는 거, 그거를 이만큼 떠지게 하는 게 이게 눈매 교정이에요. 그거는 아까 이분은 이마에서 눈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눈매 교정은 이 쌍꺼풀과 눈썹 사이 여기에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고무줄 늘어져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얘가 고무줄이 여기까지 펴질 때까지 이 끝에는 힘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고무줄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당기면 바로 여기는 당겨올 거예요. 이게 바로 눈매 교정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이 근육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신 거예요. 그거를 짧게 힘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고무줄, 그걸로 다시 바꿔주는 게 눈매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술을 들어가야 되니까 수술은 어떻게 했느냐? 크게 이제 남자는 쌍꺼풀을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기도 해요. 만든다는 거는 속쌍꺼풀. 그러니까 만들어도 작게 이렇게 눈이 있으면 진짜 보일랑말랑 이렇게 요 정도 만들어줘. 여자들은 보통 이렇게 크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이게.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아예 안 보이는 거는 좀 더 남성다워요. 나는 좀 더 남성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 무쌍, 아니면 난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이미지가 좀 강하다 할 때는 속쌍꺼풀로 살짝만 더 보이게, 이렇게 조절을 두 가지, 남자분들의 쌍꺼풀은 이 두 가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남성 딱 보셔도 남성다운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쌍꺼풀 이렇게 살짝 잡아드렸더니 너무 느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쌍꺼풀 보이면 되게 느끼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시는 게 좀 더 어울리겠다 해서 둘이 이제 합의를 보고 디자인을 이제 하는 거죠. 디자인은 여자분들은 좀 높게 라인을 잡아요. 그래야 라인이 보이니까. 근데 남자분들은 최대한 좀 낮게 잡아요. 낮게 잡되 기본 쌍꺼풀 선이 속눈썹에서 여기 5mm는 최대한 이 피부는 남겨놔야 돼요. 이 피부를 최대한, 이걸 속쌍꺼풀 만든다고 너무 가까이서 이 피부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확률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요즘 저희 이제 눈 성형에서는 최대한 이 정도는 남기자 그래서 약간은 저 높게 이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쌍꺼풀 디자인을 할 때 남는 여분의 피부를 체크를 해요. 이제 그 피부의 양은 얼마나 자를 거냐. 이제 그게 의사들의 노하우고, 그게 이제 의사들마다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잘 자르는 쌤은 수술 끝나고 나서 6개월, 1년 돼도 딱 잘 유지가 되는 거고, 또 무서워서 좀 덜 자르거나 아니면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됐으면 한 6개월, 1년만 되면 다시 덮여버리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낮게 잡고 최대한 이제 피부를 이렇게 생각보다 꽤 많이 자르게 돼요. 이렇게 절개를 해요. 그래서 이만큼을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눈을 뜨게 해봐요. 왜냐면 이 눈동자를 못 뜨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부가 덮여서, 두 번째는 피부 떠나서 눈 자체 근육의 힘이 요 근육 힘이 자체가 약한 거,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양쪽 눈에 피부를 다 잘랐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원인이 피부 덮인 거라 그랬잖아요. 피부 덮인 걸 해결해 놨어.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눈 떠보세요 하고 제가 누워서 먼저 봐요.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네 하면 반드시 앉아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체크를 해요. 눈이 잘 떠지네 하면은 굳이 잡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한 70% 정도에서는 피부가 덮여 있는 문제, 그리고 약 30%에서는 눈 뜨는 이 근육 자체가 약한 경우. 이분이 이제 피부를 자르고 나니까 떠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눈 뜨는 근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눈 뜨는 근육을, 이 아까쯤에 용수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진 것처럼 있던 근육을 이렇게 박리를 깨끗이 해줘야 돼요. 이 눈 뜨는 근육을 깨끗이 쫙 박리해서 여기 딱 끌어내려서 여기다 고정을 시켜줘요. 딱 고정을 해주면 이 늘어져 있던 애가 이렇게 팽팽해져요. 팽팽해지니까 조금만 쑥 당겨도 바로 딸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워서 딱 봐도 눈이 확 시원해져. 그러면 저희가 또 앉아서 또 체크해보죠. 했을 때 눈동자가 이렇게 잘 떠졌다. 그러면 이제 그 교정은 끝이에요. 근데 앉았을 때 또 안 떠진다? 그럼 이제 얘를 더 타이트하게 또 당겨 내려줘야 돼. 그게 이제 눈매 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쌍꺼풀을 만드는데 이 절개가 잘못하면 절개선에서 아예 쌍꺼풀이 안 생기면 유착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유착이 잘 됐고 또 여기는 유착이 안 되고 해버리면 선이 예쁘지 않고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5포인트 정도를 이제 쌍꺼풀 선을 살짝 최대한 낮게 해서 잡아드려요. 여기까지가 이제 쌍꺼풀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분은 이제 앞팀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뾰족했잖아요. 이 뾰족한 여기 앞을 이렇게 됐잖아요. 이 각도로 올려드린 거죠. 저는 이런 각도가
이렇게 해서 위트임을 제대로 해서 이게 좀 더 부드럽게 올려드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수술한 거는 앞트임, 특히 위트임 플러스 피부 절개, 중요한 거 세 번째 눈매 교정. 요렇게 한 거예요. 요렇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쌍꺼풀이 거의 안 보이게 잡아놓으니까 좀 더 남성적인 이미지로 딱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눈썹의 위치예요. 잘 봐보세요. 어디였었나? 이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리고 눈썹도 이렇게 치켜 올렸어요. 갈매기처럼. 갈매기 치켜 올린 것만큼 우리 주름 치마처럼 주름이 잡히면서 이마에 주름이 쫙쫙 생겼어요. 그게 수술 끝나고 검진 따고 왔을 때는 이제 눈썹은 거의 일자처럼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 전에 눈썹이 여기 있었거든요. 내려오니까 당연히 아까 이마 여기 주름 쫙쫙 생겼던 거 진한 거 보이시죠?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이분은 눈썹을 쓸 일이 없어요. 물론 이제 또 나이가 한참 또 드시면 또 그만큼 또 내려올 거니까 그때는 또 덮인 피부를 제거해야 되겠지만 정말 오랫동안은 이렇게 돌아가지까지는 않아요. 비포 애프터를 봐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눈썹, 그죠? 이게 정말 제일 큰다고 보시고 이마 주름 요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쌍꺼풀이 없이 붓상으로 이렇게 쌓이 된 거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